3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유공간 중에 점 P 2,-4,5가 도체 면상에 있으며 이 점 전개가 다음과 같을 때 도체면의 법선 성분 및 접선 성분은 얼마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체면상이다 이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도체인데 이 어떠한 P점이 도체면상이라고요. 2,-4,5 이렇게. 이때 여기에서의 전개 2가 뭐란 얘기예요? 3i 6j 플러스 2k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도체에서 전기력서는 항상 어떻게 하죠? 수직으로 만나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이 전개의 모든 성분은 법선 성분인 거고 접선 성분은 얼마란 얘기죠? 0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도체. 요 점이 뭐라고요? 도체라고요. 도체의 전기력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도체면이기 때문에 법선 성분은 0이고 모두 접선 성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루트 절대값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계산해보면 루트 얘가 49가 됩니다. 7V per 메타가 되겠죠. 답은 법선 성분 7, 접선 성분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31번. 유전율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에서 나오는 전속의 수는 얼마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 Q 쿨롱에서 나오는 이 전기력선은 입실론분의 Q계예요. 입실론분의 Q계다. 그런데 이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냐면 그냥 Q계예요. 그러니까 매질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기력선은 매질에 따라서 즉 유전율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지만 전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Q 쿨롱에서는 Q계의 전속이 나온다. 답은 4번의 Q계가 됩니다.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도체 9에 전하 Q를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m 떨어진 점의 전속 밀도 D는 얼마가 되겠는가? 보게 되면 여기에 Q콜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예로부터 R m 떨어진 점에서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속밀도 D를 구하라. 전속밀도 D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전하량 Q가 되죠.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이 되겠어요? 이러한 9가 되는 거죠. 9의 표면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의 표면적은 4 파이 R 제곱이고 Q가 되겠죠.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비유전율이 4이고 전개의 세기가 20 kV per 메타인 유전체 내에 전속 밀도는 약 몇 마이크로쿨롱 per 제곱미터인가? 전속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네.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 되죠? 다시 쓰게 되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입실론 S는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고요. 전개의 세기는 20kV/m네.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0.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오겠네요. 그죠? 아니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0.71 마이크로쿨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표면 전압 밀도 로우 S가 0인 도체 표면상의 한 점의 전속 밀도가 다음과 같을 때 로우 S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분의 전하량 Q예요. 그쵸? 전속 표면 밀도, 면전압 밀도도 S분의 Q예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전속 밀도의 절대값과 같다. 표면 전압 밀도는 뭐랑 같다? 전속 밀도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하시면 3 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 45잖아요. 그쵸? 45. 그쵸? 25, 4, 16.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문제. 간격 3m의 두 평행 무한평면 도체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4 쿨롱 퍼 제곱미터의 전하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위차는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플러스 4 쿨롱 퍼 제곱미터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4 쿨롱 퍼 제곱미터의 전하를 주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예요? 얘는 D랑 같은 거죠. D.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전개 E는 입실론분의 D죠? 입실론분의 D예요. 그럼 V는 E, D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입실론 D의 D가 되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문제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얘는 공기중 입실론 제로가 되겠다.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D는 4. 그쵸? 간격 3m 3 되겠네.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1.36 곱하기 10의 12승 볼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개 E는 입실론분의 로우 S라고 쓸 수 있다고요. 두 평판 콘덴서 사이에서.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부하성 방정식은 어떠한 식에서 유도한 것인가? 보게 되면 어떠한 폐공면 안에 전하량 Q가 있다면, 그죠? 이때 폐공면에 대한 전속의 적분 DS는 얘를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뭐로 쓸 수 있죠? 로V d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다이버전스 D의 dV는 인테그럴 로 V의 dV로 쓸 수가 있고요.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다이버전스 D라고 하는 건 입실론 2죠.
로V가 됩니다. 그럼 다이버젠스 E는 입실론 분의 로V가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다이버젠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는 입실론 분의 로 V가 되고 여기에서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 V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더라 이거. 이게 우리는 뿌아송 방정식이다 라고 하죠. 그럼 이 뿌아송 방정식은 여기에 있는 관계에 있는 건 다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도 답이 되고요. 그쵸? 얘도 뭐 답이 되는 거죠. 다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얘랑 얘를 보게 되면 3번에 그런 게 있네요. 그죠? 뭐 공기중이면 여기 입실은 제로인 거니까.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7번 보겠습니다. 전이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점 1,0,0에서의 공간전화 밀도는 몇 쿨롱 퍼 세제곱미터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의 v는 2x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제곱 g제곱이에요. 2x의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 g제곱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럼 얘를 결국에는 라플라시안 v 이퀄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v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라플라시안 v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y의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g 제곱 라운드 제곱 v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미분하면 돼요. 얘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0 돼요. 그죠? 얘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2y g 제곱 됩니다. 플러스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게요. 자, 얘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4x가 돼요. 얘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0 됩니다. 자, g에 대해서 얘를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0 되고요. 얘를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2x의 제곱 y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좌표가 1,0,0이라고 했어요. x에는 1 넣고 나머지는 다 0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 0 넣으면 y에다 0 넣으면 0 되고요. g에다 0 넣으면 0 되네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4 돼요. 4.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4가 된다고요. 그럼 요 식에서 로브이는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 쿨롱 퍼 세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점전화에 의한 전개는 쿨롱의 법칙이 사용하면 되지만 분포되어 있는 전화에 의한 전개를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는가? 그럼 여기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으면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의 전이 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4 파이 입실론 R분의 Q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Q라고 하는 어떠한 점전화에 의한 R 지점에서의 뭐예요? 전 위를 구한 거죠. 4파이 입실론 R분의 Q. 근데 어떠한 공간에 미소한 로브이라고 하는 최적 전화 밀도가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로부터 어떠한 지점에 얘를 로브이1, 얘를 로브이2, 로브이3라고 하면 이 지점에 대한 R1,
얘는 R2, R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요 점에 우리가 전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요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4 파이 입실론 R분의 Q가 뭐예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분의 로 V를 뭐 하는 이 전체 최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적분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분포 전화에 의한 전위를 구할 때는 이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이 가우스 법칙은 뭔가요? 어떠한 미소 최적에서 나오는 선속은 이게 뭐예요? 다이버젠스 D는 이 최적을 둘러싼 이 면을 통해서 나오는 선속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로 V, dV. 그러니까 Q 대신에 뭘 썼다고요? 로 V, dV를 썼다 이거예요. 아래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우스 법칙 또는 가우스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 진공 중에 대전 도체 표면 전화 밀도가 시그마라면 표면의 전개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사실은 무한평면 또는 구의 표면에서 미소한 면적의 표면 전화 밀도가 시그마 쿨롱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이 표면에서의 전개색이 2는 우리는 입실론 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겠죠. 공기 중이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공기나 진공 중에서는 입실론 제로가 됩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화밀도 로에스인 무한판상 전화분포에 의한 임의의 점에서 전개에 대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판상 전화분포, 무한판상. 얘가 무한이 긴 판상 전화다. 그럼 얘는 플러스 로 S라고 됐네요. 로 S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가 이런 판이 하나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나가겠네요. 그럼 얘는 전개색이 2는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고 여기도 2는 2 입실론 제로의 로 S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 전개의 세기는 거리에 어떻다?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리에 무관하다. 그래서 2번이 전개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무한히 긴 판상 전화분포에서는 거리에 어떻다? 무관하다. 뭐가? 전개의 세기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거리에 관계없이 전개의 세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평면에서 면밀도 시그마인 전화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 전개의 세기는 40번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 입실론 시그마 됩니다. 2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영역 y가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도체이고 y가 0보다 클 때는 유전체로 위치했을 때 경계 무한 평면의 도체 면상 면전화 밀도가 2 나노쿨롱 퍼 제곱미터가 분포되어 있다면 P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 P점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보다 큰 지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도체라는 것이고요. 이때 면전화 밀도가 2 나노 쿨롱 퍼 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U 전체인데 U 전체면 입실론 이퀄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도체니까 이쪽으로는 전개가 얼마죠? 도체 내에서는 전개가 0이죠. 전개는 다 어디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다 이쪽 방향으로 향한다 이거예요. 왜?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전개의 색이 2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입실론분의 시그마, 뭐 로에스라고 쓸게요. 로에스. 방향은 다 이쪽 방향이니까 A, Y 방향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은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뭐예요? 입실론 제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입실론 S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입실론 I라고 써 있네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 그리고 로우 S가 2 곱하기 나누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됩니다. 그렇죠? 방향은 A, Y 벡터. 그럼 여기에서 얘 이렇게 없어지고요. 얘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네요. 그래서 2는 36 파이에 그죠? 어디? AY 벡터 방향이더라. 답을 찾아보시면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의 전함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인 무한평면이 간격 D로 떨어져 있다. 플러스 시그마 평면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 P의 전개의 색은 얼마인가? 이 점이 P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보면 이 플러스 시그마로부터 전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방향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에 의한 전개는 어때요?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방향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개의 세기를 보면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돼서 여기는 0 되고요. 여기도 방향이 상쇄돼서 0 되고요. 요 안에서 전개의 세기 E는 입실론분의 로, 뭐 시그마라고 쓰나요?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문제에서는 어디 물어봤어요? 여기 물어봤네. 여기의 전개색이 얼마라고요? 0.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각형 A, B, C, D, E, F의 각 정점에 Q콜롱에 전화를 놓았을 때 중심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정육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정육각형은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A, B, C, D, E, F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요. 이때 각각 여기다 Q쿨롱을 놨다는 얘기예요. 여기 각 점에 Q, 여기도 Q쿨롱의 전하를 놓았다. 이때 전개를 구하라. 그럼 자 볼게요. 이 점에서의 전개를 구하라. 그럼 얘에 의한 전개 다 지금 얘는 뭐 플러스죠. 플러스. 그럼 얘에 의한 전개는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다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돼서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얘에 의한 전개는 이렇게 될 거고 얘에 의한 전개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상쇄돼서 없어져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얘에 의한 전개도 있을 거고 얘에 의한 전개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서로 얘도 마찬가지로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다 상쇄돼서 없어져서 0이 된다. 답은 1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A 미터인 구대칭 전하에
전하가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구 내외의 전개의 세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반지름을 편의상 A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 구체의 이 부분은 이제 외부가 되겠죠. 외부. 그리고 이 부분은 내부가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의 전개의 세기 E 아웃은 공식에 의해서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자 반지름이 A죠. 4 파이 입실론 제로 여기가 A의 세제곱에 RQ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이 구체 외부의 전개의 세기는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고 구체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A까지는 뭐란 얘기예요? 전개의 세기가 거리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구체 외부에서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더라. 어디에서? 구체에서. 그렇죠? 답은 여러분들이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도체다 라고 한다면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0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즉 얘는 뭐예요? 구체이고 얘는 구가 언제일 때? 구가 도체일 때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지축상에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화부터 2m 거리에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가 1.8 곱하기 10의 4승일 때 선전화 밀도는 몇 마이크로 쿨롱 퍼 메타가 되겠는가? 얘가 람다 쿨롱 퍼 메타로 대전되어 있는 선전화일 때 얘로부터 R미터 떨어져 있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 E는 공식에 의해서 E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람다 선전화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E 파이 입실론 제로 R의 E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E 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36파이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요. 거리는 2m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1.8 곱하기 10의 4승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2 마이크로 쿨롱 퍼 메타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 무한히 긴 직선도체의 선전화 밀도 로우로 전화가 충전되어 있을 때 직선도체 R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자 여기에 선전화 밀도 그냥 람다라고 쓸게요. 그냥 람다라고 했을 때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전개의 세기 E는 분명히 이 파이 입실론 R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2의 dr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무한대가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A점과 어떠한
B점 간의 전이차를 구하라라고 하면 V는 2 파이 입실론 람다의 ln A분의 B로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어떠한 R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무한대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 문제를 보자. 진공준의 선전함 밀도 람다의 무한장 직선 A와 마이너스의 B가 D를 거리의 평행으로 놓였을 때 A에서부터 3분의 D점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플러스 람다라고 대전되어 있는 A라고 하는 노체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로 대전되어 있는 B라고 하는 도체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 얘가 A로부터 지금 얼마예요? 3분의 D점 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면 B에서 여기까지는 3분의 2D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에 대한 뭘 구하라고요? 전개의 세기.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플러스 람다에 의한 전개는 자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는 방향. 얘를 이완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이 마이너스 람다에 의한 것은 들어오는 방향이죠. 서로 어때요? 방향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된다. 그러면 2는 분명히 더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2완 플러스 2,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완은 뭐예요? 2는 선전하에 의한 2는 2 파이 입실론 r분의 람다잖아요. 그러니까 2완은 2 파이 입실론 3분의 D의 람다 되고요. 2는 2 파이 입실론 3분의 2D 람다잖아요. 크기를 보면 2완의 크기, 2투의 크기. 근데 방향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더해주시면 된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똑같이 2 파이 입실론 람다가 똑같아요. 그죠? 얘는 D분의 3 되고요. 플러스 얘는 2D분의 3 돼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파이 입실론 분의 람다에 D분의 3 더하기 2D분의 3은 2D분의 여기는 2D분의 6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9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을 적어보면 2파 입실론 2D니까 4파 입실론 D분의 9 람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반지름 A인 무한장 평행 도선 AB가 D 간격으로 있다. 단위 길이당 플러스 마이너스의 람다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이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전개는 어떻게 되죠? 전개는 2 파이 입실론 제로 공기 중이니까 람다의 x분의 1 플러스 d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론에서 여러분들 다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d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그대로 2의 dr 되겠죠. 2의 dr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리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2 파이 입실론 제로의 람다의 a부터 d-a까지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의 dx 이렇게 되나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에 2의 ln a분의 d-a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2, 여기 2, 여기 약분이 돼서 파이 입실론 제로의 람다의 ln a분의 d-a다 라고 쓸 수 있더라. 근데 a 값이 d 값에 비해 무한히 작기 때문에 얘를 근사화하게 되면 파이 입실론 제로의 람다의 ln a분의 d라고도 쓸 수 있다. 그죠? 보기에서는 요게 있네요. 그쵸?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다. 여러분들 전개 세기, 그 다음에 V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만 유도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평행 두 도선에서의 전이차에 대한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문제. 다음용 전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다 1번 나왔네, 그죠? 이게 람다라고 하면 요거에서 전개의 세기 2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죠. 답은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답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 진공 중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의 점전하가 미소거리 A만큼 떨어져 있을 때 쌍극자가 P점에서 만드는 전개와 전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쌍극자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자, 요 점을 마이너스 Q콜롱이라고 하고 요 점을 플러스 Q콜롱이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에서 Q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제가 D라고 하는 벡터다 라고 봤을 때 M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Q D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때 얘네로부터 Rm 떨어진 어떠한 점을 P점이다라고 하고, 요 R 벡터와 요 D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다 라고 했을 때, 이때 P점에서의 전이 VP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로 알고 있고요. 전개 2는 공식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R 세제곱의 M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때 이 전개의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2코 4사죠. 2파이 입실론 R 세제곱의 2코 M 코사인 세타 AR 벡터 플러스 4파이 입실론 R 세제곱의 M 사인 세타 A 세타 벡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세타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로 가는 D 벡터, 그러니까 뭐 A 벡터라고 써볼게요. 얘와 R 벡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수직이에요. 90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0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 VP는 얘는 0 된다고요. 왜? 90도니까. 얘가 0 돼서 VP는 0 되고요. 여기에서 얘가 0 되니까 이것만 남네요. 그죠? 4 파이 입실론 R 세제곱분의 M만 남게 된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요 M은 뭐 QA가 되는 거죠. QA가 되는 거. 답은 2번. 얘는 4파 입실론 R 세제곱분의 M. 얘는 0. 각도가
90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52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전기 쌍극자에서 P점의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메타 제곱인가? 썼네요. 그죠? 2944. 2944. 맞아요? 여기 찾아보게 되면 2944. 그죠? 답은 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서로 평행한 무한 길이 두 직선 도체 AB가 D만큼 떨어져 있다. AB의 선절의 밀도를 란다1, 란다2라고 할 때 A로부터 3분의 D 지점인 점의 전개의 세기가 0이었다. 이때 란다1과 란다2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두 개의 선이 있다 이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람다1이란 얘기고요. 얘는 플러스 람다2란 얘기예요. 그럼 람다1에 의한 전개를 2완이라고 하고요. 그죠?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람다2에 의한 전개를 E2, 얘도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E2. 그렇죠? 그럼 이 점에서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2완과 E2가 서로 뭐예요?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0 되잖아요. 그렇죠? 같기 때문에. 그러면 람다1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2 파이 입실론 R1분의 람다1 되고요. 얘랑 얘에 의한 전개는 2 파이 입실론 R2의 람다2. 얘가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자, 똑같이 2파이 입실론 없애볼게요. R1과 R2를 보게 되면 여기가 3분의 D이면 여기는 3분의 2D가 되는 거죠. 더해야지 얘가 D가 되니까. 그럼 R1 대 R2의 비율이 지금 1대 2가 되잖아요. 얘가 1대 2가 된다고요. 1대 2.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분의 람다1은 2분의 람다2 이렇게 되나요? 얘가 1대 2니까 그럼 요식을 통해서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요. 그죠? 람다2는 2 람다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람다2가 람다1 크기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54번 문제. 점전화 EQ 쿨롱의 x 이퀄 0, y 1에서 점전화가 놓여 있고 마이너스 q가 x는 0, y는 마이너스 1점에 위치했을 때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은 어떻게 되겠는가? 보시게 되면 좌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x축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y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x 이퀄 0, y 이퀄 1 요 점이 여기 y축이면 여기에 EQ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때 이 두 전화로부터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전화가 부호가 같을 때예요. 첫 번째, 두 전화의 부호가 같다. 두 전화의 부호가 같을 때는 이때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이 지점이 두 전화 사이입니다. 두 전화 사이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고요. 두 번째, 두 전화의 부호가 다를 때
이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언제냐면 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두 전하 중 절대값이 두 전하의 절대값이 크기라는 얘기죠. 작은 쪽 바깥에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얘는 지금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면 그 크기가 절대값이 작은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요. 작은 쪽 어디에? 바깥쪽 어떠한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점은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x equal 0 y equ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떤 알파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바깥쪽에 생긴다고요. 그쵸? 그럼 답을 찾아보면 어쨌든 얘네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q 쪽으로 오니까 아니죠. 그리고 요 점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0.17은 여기 어디예요? 마이너스 0.17은 여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답은 3번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번 크기가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편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x라고 볼게요. x. 그럼 요 점의 전개를 구해볼게요. 전개 2는 얘에 의한 전개는 4 파이 입실론 r제곱 거리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는 x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요. 여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2q 이렇게 돼요. 플러스 얘에 의한 전개는 4 파이 입실론 x의 제곱 마이너스 q잖아요. 이퀄 0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4파 입실론 똑같으니까 없애볼게요. q 없애볼게요. 그래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예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는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같다라고 했어요. 2x제곱은 x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퀄 2x의 제곱이 돼요. 자, 이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퀄 0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고 c는 마이너스 4인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6대요. 마이너스 4ac 16대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32잖아요.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 이렇게 돼요. 이제 다시 쓰게 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는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2 플러스 2 루트 2고요. 하나는 2 마이너스 2 루트 2예요. 근데 얘는 0보다 작으니까 거리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니고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해 보면 루트 2가 1.4, 1,4니까 1.4에다 2하면 2.8에 4.8 이 정도 되나요? 2.8 더하기 2니까 4.8 돼요. 그럼 여기가 4.8이란 얘기죠. 거리가.
그럼 좌표로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 더하기 4.8이면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8이라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y의 좌표는 마이너스 5.8 얼마가 되겠죠. 3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x는 0, y는 마이너스 5.83이 된다.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는데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쪽, 부호가 다를 때에는 작은 쪽 바깥쪽에 전개의 세기가 0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를 구한 것은 뭐 증명하기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0cm인 도체구 A에 9쿨롱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이 도체구의 반지름 5cm인 도체구 B를 접속시켰을 때 도체구 B로 이동한 전하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10인 도체가 있고 여기에 반지름이 5인 이러한 도체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9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고요. 여기에는 0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연결했을 때 얘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쪽으로 이동하는 전하량의 크기는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얘의 요점의 전위는 얼마일까요? 4 파이 입실론 r분의 q잖아요. 전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4 파이 입실론 r분의 q예요. 맞죠? 그런데 얘는 r이 10이고요. 그죠? 얘는 r이 5예요. 이렇게 5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전하량이 9이고요. 얘는 전하량이 0 이렇게 돼요. 맞죠? 지금 전하량이 0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다 이거예요. 그럼 전하가 얘를 이렇게 이동해 갈 거예요. 그럼 얘는 9-Q가 될 거고, 그러니까 전하량이 뺏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 전하가 Q만큼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연결하면 전하량이 이쪽으로 이동한 게. 그러면 얘랑 연결하면 전위가 어때요? 같아지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Q를 계산하면 돼요. 이제 4파 입실론 4파 입실론 없앨게요. 여기는 5,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요.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요. 9 마이너스 Q는 2 Q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넘어오면 9는 3Q가 돼요. Q는 3쿨롱이 된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전하량이 3쿨롱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는 지금 얘를 연결하면 여기는 3쿨롱이 되고요. 여기는 9에서 3을 빼면 여긴 6쿨롱이 돼요. 잘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반지름이 10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5예요. 얘가 1대 2가 되니까 전하량도 똑같이 1대 2가 된다. 전하량은 반지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어쨌든 전하량은 3쿨롱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